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례를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한국 씨는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가 건물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상가의 기준 시가는 7억이었고 배우자 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없어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가를 15억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상속 당시 기준 시가는 7억이었지만 상가의 시세는 약 10억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준 시가는 7억이었지만 이 상가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가 10억이었다. 그럼 나는 그냥 1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10억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는데, 자,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 상속재산, 증여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시가라고 하는데 이 시가 산정 방법은 첫 번째 매매가액입니다. 당해 재산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당연히 이 가격이 우선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매매가액이 없다라면 뭐가 되냐? 그 다음 적용할 수 있는 게 유사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당해 재산과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아닌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 수용, 경매가입니다. 감정이나 수용, 경매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없으면 저당권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를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법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 유사매매 사례가, 감정가가 없다라면 보통 기준시가, 아래에 있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건데 우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가액이 산정이 되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사례처럼 상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가액이 시가가 되겠지만 신고를 안 한다면 뭐가 되죠? 기준 시가가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 사례에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상가를 감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받게 되면 그 감정가가 취득가액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감정을 받을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가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을. 그런데 그 재산이 10억이 안 되는 재산이라면 한 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도 이를 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감정만 받아도 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속으로 취득하고 또는 증여상속으로 취득하고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나서 판다라는 거죠. 5년이 지나서 팔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는 15억이 되고 취득가액은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5억이 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적용해서 기본공제까지 차감을 하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4억 4,750만 원이 됩니다. 그쵸?
5억 이하의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실제 납부해야 될 양도세는 1억 6,896만 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내가 이 재산을 팔 때 양도가는 15억 동일하지만 취득가액이 10억이 아니라 7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8억이 됩니다. 5억이 아니라 8억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과표가 7억 1,7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40%가 아니라 42%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2억 9,254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부담 차이가 꽤 나죠?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차라리 조금 감정료를 주더라도 감정을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다라면, 그게 또 부동산이라면, 아파트가 아닌 이렇게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시가평가받지 않는 기준시가평가를 받는 자산이 있다라면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자, 증여재산을 낮게 평가하려면 감정을 안 받으면 돼요. 그냥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증여세가 낮아지고 동시에 이 재산을 언젠가 팔 거죠. 그럼 취득가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 재산을 팔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할 때 차라리 감정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냐? 비사업용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어떻게? 중과세율이 현재처럼 10%가 아니라 20%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안 해줄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라면, 그리고 올해 안에 처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배우자한테 가액이 크지 않다라면 감정을 받아서 우리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버리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겠죠.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도 우리가 결국은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 중 적은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가 하나이고, 두 번째, 감정을 받아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 증여세가 올라가겠죠. 대신 취득가액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그럼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무주택자인 자녀한테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일부 증여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줄여서 전체적인 세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내가 케이스가 있다라면 세무사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그 신고 여부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